자, 61번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61번째 이야기는 동네 극장 상영 예정인 작품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진행하고 있는 카르멘이 끝나고 나면 이제 뉴욕 메트로폴리탄 레파토리에는 이 작품으로 지금 이제 대체될 겁니다. 도니체티 연대의 딸입니다. 지금 이제 유니텍 클래시카에 지금 제가 람메르무의 루치아를 지금 바로 소개를 드렸었고, 이제 도니체티 연대의 딸이 소개되면서 이제 이 도니체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한 달 내내 지금 도니체티 작품 두 가지를 이제, 그것도 아주 재밌는 작품 두 가지를 이제 우리가 보게 됐는데, 연대의 딸 뭐 이름 그대로 굉장히 재밌고 또 아름답고 예쁜 그런 오페라입니다. 내용 자체가. 자, 도니체티, 제가 너무 좋아하는 벨칸토 작곡가죠. 자, 이게 이제 2막의 오페라 코미크입니다. 사실 이제 도니체티는 이탈리아 사람이고 이탈리아 오페라 작곡가인데, 이 오페라 코미크는 이게 사실 프랑스 작품에만 쓴 말이거든요. 이 도니체티가 이제 사연이 조금 있죠. 이게 이제 1840년 이제 프랑스에 있는 파리에 있는 이제 코미크, 오페라 코미크 극장에서 이제 초연을 한 작품인데, 당시 이제 오페라 코미크 극장은 일반 이제 다른 오페라 가르니에가 이제 귀족들을 위한 극장이었다고 하면은, 이 코미크 극장은 사실 이제 부르주아층을 비롯한 서민들, 일반인들을 위한 그런 극장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이게 코미크 극장이. 이 폴리우트가 이제 이게 지금 이제 기독교인들의 이제 순교를 내용으로 하는 작품이라서, 사실 이탈리아에 이제 발표할 때 문제가 좀 있었죠. 검열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폴리우트 발표를 이제 이탈리아에서 초연하는 걸 포기를 하고 이제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파리로 이제 이렇게 프랑스로 이렇게 약간 도망을 했다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파리로 이렇게 왔습니다. 이 폴리우트 발표가 실패가 된 이후에 이탈리아에서.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도니체티라는 이탈리아 사람이 이제 프랑스 사람 입맛에 맞는 오페라를 이제 구상을 한 거죠. 근데 이제 도니체티의 다른 작품들은 기존 이제 이탈리아에서 초연을 한 작품을 프랑스어로 이렇게 바꾼 거에 불과하지만, 이 작품은 프랑스어로 만든 프랑스인을 위한 오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어로 오페라를 지금 먼저 만든 거죠, 도니체티가, 이 연대에 따른. 그러고 나서 나중에 바로 이제 다음 해인가 라스칼라에서 다시 이탈리아어로 초연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도 이 도니체티의 연대에 따른 프랑스어로 만든 프랑스 버전이 훨씬 더 인기가 있습니다, 이탈리아어보다. 지금 우리가 이제 이번에 보는 것도 이 프랑스 버전입니다. 프랑스 버전이 이제 메인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게 이제 이 작품이 이제 교묘하게 사실은 이 마리라는 이제 여주인공 소프라노가 중심이 되는 오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 테너 아리아가 하나 있습니다. 여복의 친구들, 오늘은 뭐 최고로 기쁜 날, 이런 아리아가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높은 음, 하이시가 이제 8번이 등장하는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마지막 피날레 부분을 하이시로 처리하기 때문에 이제 9번 등장하는 하이시가 9번 등장하는 이 아리아 때문에 굉장히 이제 테너가 이제 사실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런 오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루치아노 파바로티가 이제 이 아리아를 부르고 나서 하이시를 너무 자연스럽게, 그때 이제 조한 서들랜드하고 같이 공연했던 그 작품에서 루치아노 파바로티가 사실 이 두각을 나타내게 된 결정적인 오페라이기도 했고요. 최근에는 후안 디에고 플로레스가 이제 이 페루 사람이죠. 라스칼라의 전통을 깨고 이제 이 아리아 앵콜을 받고 또 실제 앵콜을 부르게 됩니다. 오늘 보실 이제 이 아리아, 이 주인공도 사실 극 중에서, 그러니까 오페라 중에서 그게 그날 첫 공연입니다. 뉴욕 메트로폴리탄 첫날 공연에서 앙코르를 받거든요. 어떻게 하는지 이제 좀 있으면 이제 그 결과를 아시게 됩니다. 오페라의 특징은
이 도니체트가 철저하게 이제 프랑스 사람들한테 이제 아부를 한 오페라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탈리아가 아니고 프랑스어로 만들었고, 오페라 부파라고 부르지 않죠. 이탈리아 오페라 같으면 오페라 부파라고 얘기했지만, 이게 프랑스 오페라니까 이제 오페라 코미크라고 아주 이제 가볍고 재밌는 소재로 만든 거죠. 그 다음에 이탈리아는 철저하게 모든 대사가 레치타티브로 처리가 되는데, 이 프랑스에서는 이제 중간에 대사가 많이 섞입니다. 그 다음에 프랑스인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이제 발레가 반드시 삽입돼야 되고, 또 실제로 발레가 삽입됐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이거 프랑스식의 프랑스 오페라는 아니고요. 이탈리아 오페라를 완전히 프랑스화한 도니체티만의 아주 전형적인 프랑스 오페라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프랑스 사람들한테 너무 입맛에 맞았죠. 그러니까 오페라 코미크는 현재까지 지금 이게 거의 이 작품을 거의 1000회 이상 지금 공연했다 그러네요. 그리고 중간에 보면 이제 프랑스기를 흔들면서 부르는 군가풍의 노래들이 프랑스의 애국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이 가미가 돼 있고, 그로 인해 갖고 이게 이제 프랑스 혁명이 바르세유 감옥을 이제 파괴하면서 생기는 거니까, 뭐 그런 측면에서 이게 매년 프랑스 독립기념일 날 정식으로 반드시 이제 공연되는 오페라의 레퍼토리로 섞였다 그러네요. 아무튼 지금 도니체티의 이 작품 때문에 이제 그 당시에 트로이안이라는 작품을 만든 베를리오즈라는 작곡가가 프랑스가 이제 도니체티에 의해서 점령당했다는 뭐 이런 표현까지 지금 썼을 정도로 이 작품이 그렇게 인기가 있었습니다. 코미크에서 이제 1000회 이상 공연을 한 것 같아요. 지금 현재까지. 자, 이게 이제 무대는 이제 마렝고 전투가 1800년도에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제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완전히 자국 내에서의 어떤 군주로서의 확실함을 인정받는 그런 전투였던 마렝고 전투가 1800년도에 일어났고, 그 마렝고 전투 이후 한 10년 뒤, 15년 뒤에 이 티롤 지방을 무대로 한 오페라입니다. 요게 이제 마렝고 전투가 일어났던 마렝고 지역이고요. 티롤이 지금 여기거든요. 이 오페라의 무대가 되는 티롤. 근데 이 마렝고 전투라 그러니까 하나 더 생각나는 오페라가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저번에 이제 봤던 푸치니의 토스카가 이제 마렝고 전투라는 게 극중에서 나오죠. 그 당시 상황이었었죠. 그때는 이제 로마가 프랑스 나폴레옹이 군대가 진주하면서 로마의 왕정이 무너지고 이제 공화정을 세우는데, 그 짧은 기간 이제 공화정에 협조한 사람들이 다시 이제 나폴레옹이 물러나가면서 이제 왕정의 관계자들한테 이제 역적으로 처단당하는 그런 정치적인 사건을 다룬 게 이제 푸치니 토스카였고요. 요거는 이제 마렝고 전투가 1800년 일어나고 15년 뒤에 프랑스군이 이제 진입을 한 티롤 지방의 얘기입니다. 뭐 물론 토스카처럼 그렇게 심각한 얘기는 아닙니다. 이거는 단지 이제 역사적이고 시대적인 배경이 지금 마렝고 전투가 막 끝난 그 시점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죠. 자, 이 티롤 지방이라는 게 이게 이제 지금 이제 이게 오스트리아의 티롤주가 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티롤주가 사실 이렇게 동서로 나눠져 있어요. 1번, 2번으로. 왜 그러냐면 이게 원래 원형 전체가 이제 티롤 지방이었었는데, 오스트리아가 이제 1차 세계대전 때 헝가리 오스트리아 제국이 전쟁에 패전을 하면서 이 남부 티롤 쪽은 이탈리아로 이렇게 뺏기게 되죠. 그러니까 이탈리아 땅이 돼버리는 바람에 위에 이제 인스부르크를 중심으로 하는 티롤주는 지금 1번과 2번으로 이렇게 지도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국경 때문에. 이탈리아 국경 때문에. 그게 프랑스군이 이제 사실 마렝고에서 이쪽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진격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일대는 사실 티롤이 뭐 특별히 프랑스군이 뭐 적국이다, 뭐 오스트리아가 아군이다 이런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워낙 이 티롤이 군사적 요충지였기 때문에 뭐 워낙 주인이 자주 바뀌고 한 상태라서 이쪽 주민들은 뭐 그렇게 정치적인 상황하고는 크게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이 남자 주인공인 토니오는 사실 이 티롤 지방 사람이거든요. 근데 프랑스군에 가담을 하니까
여자친구를 위해서, 여자를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 전에는 이게 이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었습니다. 그 초록색에 보여지는 것처럼. 근데 이제 이게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렇게 이제 이탈리아의 이제 연합국 쪽이었던 이탈리아의 남부 티롤 지방을 이렇게 할양을 함으로 해가지고 북부 쪽에 이 동과 서로 이렇게 티롤주가 이렇게 나눠지는 그런 이제 그 오스트리아가 아픔을 겪는 거죠. 뭐 참고로 오페라를 이제 아시게 되면 이런 이제 역사적 사건도 좀 아시면 오페라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이 캐스팅은 이제 프리티 앤데라고 남아공 이제 소프라노입니다. 흑인입니다. 흑인이 이제 지금 사실 소프라노를 맡죠. 뭐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아예 없는 일은 아닙니다. 그 유명한 흑인 가수들이 꽤 됩니다. 나중에 보시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알게 되겠지만. 그 다음에 하비에르 카미레라라고 이제 이 멕시코 테너인데 나이가 꽤 됐죠. 1976년생이니까. 굉장히 높은 음을 자연스럽게 자유자재로 이렇게 구사를 합니다. 이 남미 사람들, 특히 남자 테너들이 남미 쪽, 후안 디에고 프로레스가 이제 페루 사람이니까요. 이 사람은 이제 멕시코 사람이고, 남미 사람들이 고음을 잘 내나 봐요. 선천적. 마우리치오 무라로라고 이제 이탈리아 베이스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실피스 상사 역을 맡게 되죠. 자, 등장인물을 대충 보면 이제 마리라고 이제 하는 예쁜 이제 소녀, 처녀가 이제 있는데 이 마리의 출생은 이제 어릴 때 전쟁터에서 버려진 아이입니다. 전쟁터에서 버려진 아이를 셀피스 상사가 이끄는 21년대 병사들이 이제 마리를 주웠다가 부대 안에서 키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제목이 연대의 아가씨로 된 거죠. 물론 이제 그 셀피스와 그 연대 병사들이 마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또 예쁘게 잘 컸죠. 그래가지고 이제 마리는 지금 현재 이제 이 부대에 공식적으로 우리로 치면 이제 뭐 PX 비슷한 이제 그 음식이나 이런 것도 필요한 것도 팔고 하는 뭐 이런 정식 이제 그런 부대를 따라다니면서 뭐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마리가 이제 그 티롤 지방의 프랑스군하고 같이 이제 진주에 있는 상태에서 그 현지 주민인 이제 젊은 농부인 토니오가 마리가 이제 그 절벽에서 미끄러져 떨어져서 위기에 처한 상태에서 토니오가 구해주면서 두 사람이 이제 사랑에 빠지게 되죠. 이게 이제 이 스토리의 이제 핵심입니다. 자, 이렇게 됐는데 이제 연대병사들 실피스와 연대병사 실피스 이제 상사 정도고 연대병사들인데 요것도 이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이 군대 부대 단위를 한번 쭉 말씀드릴게요. 부대의 최소 단위는 이제 분대입니다. 10명 내외에. 그 다음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사단, 군단 이렇게 지금 보통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부대 편제인데 일반적으로 이렇습니다. 아주 딱 똑같지는 않겠지만 뭐 지금 100여 년 전 얘기인데 그럼 연대 같으면 지금 거의 2,000명에서 5,000명 정도의 규모니까 근데 왜 그 보면 한 3, 40명밖에 안 나오는데 연대 아가씨라고 이렇게 제목을 지었냐면 실제로 제가 보기에 아주 친한 아버지 실피스가 이끄는 정도는 소대 정도 규모입니다. 보면은 이 각각의 이제 부대 단위를 이제 관장하는 것도 이제 분대장은 하사 정도, 소대장은 중위, 중대장은 대위, 캡틴이죠. 대대장은 중령, 연대장은 이제 대령입니다. 별달기 바로 전에. 사단장은 일반적으로 2스타죠. 군단장은 3스타.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 이제 출생의 비밀을 이제 좀 이따 보면 알겠지만 이 사실 당시 프랑스군 마리가 태어날 때 당시에 그 마리의 아버지는 연대장이었습니다. 연대장. 대령쯤 되는 아주 높은 고급 군인이었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연대에서 그 태어난 그 부분이 연대고 근데 실제 이제 집중적으로 케어를 한 그런 사람은 한 30년 안팎의 실피스가 이끄는 이제 소대가 되는 거죠. 소대단이. 뭐 전시에는 사실은 뭐 이 중위 정도 장교가 이제 사실 소대를 이끌어야 되는데 이제 장교가 부족하고 이러면 하사관이 사실 이제 준사관들이 지금 상사나 이런 사람들이 소대를 이끄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연대 아가씨 말미에 보면은 그 토니오가 나중에 이제 장교로 승진해가지고 소대를 이끄는 소대장이 되는 걸로 그렇게 나와요.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됐으니까 이 마리오의 출생의 비밀은 이제 아시게 됐지만, 이제 마르캉벨 후작 부인하고 당시 노베르티 연대장 사이에서 아마 제가 보기에 아주 정식 관계, 혼인 관계로 만든 아이는 아닌 것 같고, 맡은 두 사람이 사랑을 했고, 마르캉벨 후작이 나중에 보면 그 이름을 그대로 이렇게 쓰는 걸 보면은 뭐 아주 또 원나잇 스탠드는 아닌 거죠. 하여튼 두 사람의 사랑의 결과로 이제 마리가 생겼고, 근데 이제 뭐 전쟁 중이었으니까 연대장이 이제 애를 키울 수는 없으니까 아마 여자한테 맡긴만 했는데 여자가 잊어버리죠. 잃어버린 그 아이가 이제 말입니다. 나중에 이제 그걸 알게 되죠. 실제로 이제 마르캉벨은 1막에서는 이제 사실 실피스한테 이제 거짓말을 칩니다. 자기 동생 얘기처럼 그렇게 하는데 나중에 2막 때 고백을 하죠. 자기 친딸이라고. 이모처럼 얘기를 해다가 이제 친딸로 이제 바뀌는 겁니다. 자, 이제 공식 트레일러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막이 이제 열리면 이게 이제 프랑스군이 이제 지금 티롤을 점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티롤 주민들은 뭐 불만도 많고 불평도 많고 그러겠죠. 그 프랑스 군인에 대해서 뭐 이러쿵저러쿵 불평도 하고 하는 이런 아리아를 부르는데 이 후작 부인은 이제 사실 자기 궁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지금 이 프랑스군의 점령 상황을 맞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집에도 못 가고 이제 이렇게 발이 묶여버린 상태입니다. 오페라 그러고 이제 이 우리의 아름다운 마리는 사실 군대에서 컸으니까 뭐 노래는 잘하지만 이제 군가 위주로 이렇게 하고 또 이 군인들 수발도 들고 또 그 허드렛일 군인과 허드렛일을 이렇게 하면서 아주 씩씩하게 잘하는 소녀죠. 명랑하고 그 오른쪽에 이제 실피스 상사가 아버지처럼 그렇게 이 아이를 키웁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화기애애하게 잘 자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또 이제 이 실피스는 마리를 나중에 시집 보낼 때는 반드시 이제 자기 연대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공언을 하죠. 근데 이제 마리한테 이제 슬픈 일이 생겼죠. 고민이 하나 생겼어요. 왜 그러냐면 바깥에서 이제 자기가 위기에 절벽에서 떨어져서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구해준 토니오라는 젊은 총각과 이 동네 총각과 사랑에 빠졌는데 이제 그걸 이제 얘기할 수도 없고 고민을 하던 차에 이제 부대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이제 수상한 인물이라고 이제 해서 토니오가 잡혀오죠. 이게 이제 토니오가 잡혀온 겁니다. 근데 이제 마리 입장에서는 자기 은인이자 연인이죠. 그래가지고 이 아버지들을 이제 설득을 시켜서 이제 어려움에서 구해냅니다. 구해낸 상태인데 결혼을 하고 싶은데 사실 이제 이 연대원들이 반대를 하죠. 당연히 안 되죠. 이 집 반드시 연대원이라 해야 되는데 토니오는 이 동네의 일반 주민이니까요. 그러니까 토니오가 이제 입대를 결정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부르는 이제 이 최고의 아리아 아메스 아미스라는 이제 최고의 아리아를 부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일단.
militaires, maris, pour quel destin. Je sais me voici, militaire, maris, me voici, militaire, maris. 자, 이렇게 멋지게 아리아를 불렀는데 하이씨가 이제 9번 나오는 아리아인데 아리아를 부르고 나서 박수가 지금 끊어지지 않습니다. 앵콜을 외치는 이제 그 관객들 때문에. 이때는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지휘자가 이제 고민을 하죠.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실제 이제 이 영상의 그 멘트를 보면 이제 나옵니다. 과연 지금 이제 지휘자가 지금 다시 연주를 새로 할 건지, 앵콜을 받을 건지 말 건지 하는 부분을 고민하다가 결국 지휘자가 이제 앵콜을 받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이 사회자의 아주 유머스러운 코멘트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오늘 투나잇의 18번째 이제 하이씨를 부르게 된다고. 그래 앵콜을 받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보시죠. Well, Tonio joined the army so he can marry Marie, and now he greets his comrades with his aria, Ah, mes amis. And before we go on, we may get an encore. There's just something about the pyrotechnics and all of that aria that sets the audience off. It almost demands an encore, doesn't it? And Artonio is standing center stage, saluting the audience, looking very still. The chorus is all frozen in place. And our maestro is looking up at him to see... Smiling. Should we go on, or should we go back again? And soon we'll find out. Yes, that was 9 high Cs you heard. We'll find out soon whether or not we're going to get 18 high Cs tonight. 자, 그래서 이제 후작 부인이 이제 그 실피스한테 자기 성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좀 안내해 달라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그 실피스가 처음에 이제 마리를 처음에 주워올 때 이제 이름표 같은 게 있었거든요. 마르캥에라는. 그러니까 이 후작 부인의 이름과 같으니까 이제 따져 묻습니다. 그러니까 후작 부인이 그러죠. 자기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자기 여동생이 그 대장과 이제 사랑을 나누고 애를 하나 가졌는데 그 애를 전쟁통에 잊어버렸다고. 그 애를 지금 찾고 있는 중이라고 하니까 실피스가 보니까 바로 마리가 그 애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 후작 부인은 이제 마리를 데려가기로 결정합니다. 그 계속 둘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제 마리는 후작 부인을 따라서 이제 지금 후작성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별의 아픔을 이제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게. 이것도 아주 유명한 노래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1막이 끝나고 2막은 이제 마리가 이제 귀족 수업을 받으러 이제 지금 갑니다. 이모를 따라 후작성에 가서 이제 귀족의 품격과 품위를 이제 배워야죠. 예, 선무슴처럼 그렇게 자라났으니까 그동안. 이 여자는 이제 공작 부인인데 이게 이제 시어머니 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후작 부인이 이제 그 자기 딸, 뭐 실제는 딸입니다. 조카에 대해 죄책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어떻게든지 시집도 이제 잘 보내고 싶고 하니까 이제 공작과 이제 이렇게 혼처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 서약도 해야 되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또 귀족의 딸로 이제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노래 수업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예절 교육도 하고 하지만 사실 지금 마리 입장은 아니죠. 옛날이 지금 그립죠. 연대에서 놀던 그 많은 사람들과 그 시절이 그리워서 늘 우울에 빠져 있습니다. 할 수 없이 후작 부인이 이제 실핏을 불러갖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사실 혹 때려다가 혹을 붙여버렸죠. 지금 둘이서 이제 공가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후작 부인은 참 난감합니다. 난감하면서 이제 실핏한테 고백을 하죠. 조카가 아니고 내 딸이라고. 그 후작 부인이 이제 그 연대장과 사랑을 나눴던 사람이 본인 바로 자신이었다는 걸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실피스가 협조를 해주는 걸로 해가지고 이제 이 공작과의 이제 혼인을 이제 지금 결정을 하죠. 혼인 서약을 하려고 하는데 21년대 연대 그 아버지들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위기에 빠진 마리를 구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이제 이 마리 토니오 실피스가 이제 이렇게 삼중창을 이렇게 코믹하게 부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그러고 나서 마리는 이제 다시 즐거움을 찾았죠. 상황이 이런 상황인데 이제 뭐 지금 극중에서는 이제 군인들이 총으로 지금 귀족들을 지금 위협을 하고 있죠. 결국 토니오가 이제 장교가 바뀌어서 이렇게 탱크까지 끌고 와서 결국 마리가 선택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도록 그렇게 설득을 해서 결국은 뭐 자기 딸이니까 후작 부인이 이제 설득을 당하고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오페라는 끝이 납니다. 자,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은 이제 18, 19 시즌이 끝났죠. 이제 지난 6월로 이제 통계 자료들이 다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난 시즌 18, 19 시즌 오페라 베이스에 이제 그 공연 탑 30이나 뭐 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 전 시즌에 비해서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